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해요. 바로 노인 냄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가족 어르신과 함께 계실 때나 또는 본인이 직접 나도 나이가 드니까 냄새가 달라지는 것 같네 라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 냄새는 단순히 개인위생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생물학적 변화거든요. 그런데 좋은 소식은 뭐냐 하면 이걸 제대로 알고 관리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노인 냄새가 왜 생기는지부터 시작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마다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특히 한국 정서에 맞는 실용적인 팁들로 가득 채워놨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일부 노인 냄새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나이 들면 씻지 않아서 냄새가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 냄새의 진짜 원인은 노넨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에요. 조금 어려운 용어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의 피부에는 피지라는 게 있잖아요. 이 피지 속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나이가 들면서 산화되는 거예요. 마치 사과를 깎아 놓으면 갈색으로 변하는 것처럼요.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게 바로 노넨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노인 냄새의 주범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냐고요? 보통 40대부터 서서히 시작돼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많이 생성돼요. 왜 그럴까요? 첫째,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느려져요. 젊을 때는 몸에서 노폐물을 빨리빨리 처리했는데 나이가 들면 그 속도가 느려지죠. 둘째, 피부의 항산화 능력이 떨어져요. 산화를 막아주던 힘이 약해지니까 노넨알데하이드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셋째, 활동량이 줄어들어요. 땀을 덜 흘리니까 이런 냄새 성분들이 몸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은 운동하고 땀을 많이 흘리면서 자연스럽게 노폐물이 배출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땀샘 기능도 떨어지고 운동량도 줄어드니까 이런 물질들이 피부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완전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현명하게 관리하는 거죠. 2부 기본관리법 계절 상관없이 꼭 해야 할 것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관리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해야 할 기본적인 것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올바른 세정 방법. 하루에 한 번은 꼭 샤워를 하셔야 해요. 특히 중요한 건 냄새가 많이 나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씻는 거예요. 어디냐고요? 겨드랑이, 목 뒤, 귀 뒤쪽 등 부분이에요. 이런 곳들은 피지선이 많고 통풍이 잘 안 되는 곳이라서 노넨알데하이드가 쌓이기 쉬워요. 예를 들어서 목 뒤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대충 씻고 넘어가시는데 여기가 사실 냄새의 주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손으로 직접 문질러서 꼼꼼히 씻어주세요. 두 번째, 보습의 중요성.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죠? 건조한 피부는 더 많은 피지를 분비하게 되고 그게 결국 냄새로 이어져요. 그래서 샤워할 때는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시고 샤워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특히 한국 분들이 뜨거운 물로 샤워하시는 걸 좋아하시는데 이게 오히려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어서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세 번째, 의류와 침구 관리. 속옷은 매일매일 갈아입으시는 거,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팁 하나를 드리자면 면 소재나 흡습성이 좋은 소재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불이나 베개 커버도 일주일에 한 번은 세탁해 주시고 가능하면 햇볕에 말리세요. 자외선이 냄새 성분을 분해해 주거든요. 예전에 할머니들이 이불 널어놓고 이불에서 햇볕 냄새 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그냥 기분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자외선의 살균 효과 때문이에요. 네 번째, 식습관 개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기름진 음식, 특히 동물성 지방을 많이 드시면 피지 분비가 늘어나요. 대신 항산화 성분이 많은 음식들을 드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녹차, 블루베리, 토마토, 당근, 시금치 같은 것들이요.
이런 음식들이 우리 몸의 산화를 막아줘서 노네날데하이드 생성을 줄여줘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최소 6컵부터 8컵 정도는 드셔야 노폐물이 잘 배출돼요. 다섯 번째, 생활 환경 정비. 집안 환기를 자주 시켜주시고 실내 습도를 50%부터 60% 정도로 유지해주세요. 너무 건조하면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너무 습하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져요. 3부 계절별 맞춤 관리법. 이제 본격적으로 계절별 관리법을 알아볼까요? 각 계절마다 특성이 다르니까 그에 맞는 관리가 필요해요. 봄철 관리법 3월부터 5월까지. 봄에는 뭐가 특별할까요? 첫째, 아침 저녁 온도차가 크죠. 낮에는 따뜻하다가 밤에는 쌀쌀해요. 이럴 때 우리 몸이 적응하려고 하면서 피지 분비가 불규칙해져요. 둘째, 봄볕이 생각보다 강해요. 자외선이 증가하면서 피부 산화가 더 빨라질 수 있어요. 셋째, 꽃가루나 미세먼지 같은 자극 물질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봄철에는 이렇게 관리하세요. 외출 후에는 속옷을 갈아입어주세요. 특히 꽃가루가 많은 날에는 더욱 신경 써야 해요. 꽃가루가 피부에 달라붙으면서 자극을 주거든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고 보습에도 신경 써주세요. 봄바람이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거든요. 옷은 레이어드로 입으세요. 두꺼운 외투 하나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서 온도 변화에 맞춰 벗고 입을 수 있게요. 여름철 관리법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이 사실 가장 관리가 어려운 계절이에요. 왜냐하면 고온다습하니까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땀도 많이 흐르잖아요. 여름철 핵심은 즉시 처리예요. 첫째, 샤워 횟수를 늘리세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하루 2번 정도가 좋아요. 단, 너무 강한 비누나 바디워시는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순한 제품을 사용하세요. 둘째, 옷 선택이 중요해요. 면이나 리넨처럼 통풍이 잘 되는 천연 섬유를 입으세요. 합성 섬유는 통기성이 나빠서 냄새가 더 날 수 있어요. 셋째, 속옷을 자주 갈아입으세요. 특히 땀을 많이 흘린 날에는 하루에 2번도 갈아입는 게 좋아요. 넷째, 에어컨을 틀어도 가끔씩은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세요. 밀폐된 공간에서는 냄새가 더 진해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출 후 집에 들어오시면 바로 샤워는 안 하더라도 젖은 수건으로 목, 겨드랑이 등 부분만이라도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가을철 관리법 9월부터 11월까지. 가을은 여름만큼 덥지도 않고 겨울만큼 춥지도 않아서 관리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바로 건조함이에요. 여름 내내 습했다가 갑자기 건조해지니까 우리 피부가 적응하기 어려워해요. 이때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오히려 더 많은 피지를 분비할 수 있어요. 가을철 관리 포인트. 첫째, 보습제를 여름보다 더 진한 것으로 바꿔주세요. 로션보다는 크림 타입이 좋아요. 둘째, 실내 습도 관리를 시작하세요.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놓는 것도 좋아요. 셋째, 가을 햇살을 활용하세요. 여름만큼 자외선이 강하지 않으니까 적당히 햇볕을 쬐면서 산책하시는 게 좋아요. 자외선의 살균 효과도 있고 비타민 D 합성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넷째, 옷 소재를 조절하세요. 너무 두껍지도 않고 통기성도 좋은 소재를 선택하세요. 겨울철 관리법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춥다고 해서 샤워를 덜 하거나 난방 때문에 실내가 너무 건조해지거나 두꺼운 옷을 입다 보니까 오히려 땀이 차는 경우가 있어요. 겨울철 관리의 핵심은 적절한 균형이에요. 첫째, 샤워할 때 물 온도를 조절하세요. 너무 뜨거우면 피부가 건조해져요.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하시는 게 좋아요. 둘째, 보습을 더욱 신경 써주세요. 샤워 후 3분 이내에 바디오일이나 크림을 발라주세요. 피부가 아직 촉촉할 때 발라야 효과가 좋거든요. 셋째, 실내 습도를 40%부터 60% 정도로 유지하세요. 너무 건조하면 피부도 건조해지고 너무 습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넷째, 이너웨어를 신경 써주세요. 두꺼운 스웨터 안에 통기성 좋은 면 티셔츠를 입어서 땀이 차지 않게 해주세요. 다섯째, 침구류를 더 자주 말리세요.
겨울에는 빨래가 잘 안 마르니까 소홀하기 쉬운데 날씨 좋은 날에는 꼭 침구류를 말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겨울에 온돌방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바닥이 뜨거우니까 등 쪽에 땀이 찰 수 있어요. 이럴 때는 파자마를 자주 갈아입거나 통기성 좋은 소재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사부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을 지금까지 일반적인 관리법을 알려드렸는데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첫째, 평소와 완전히 다른 냄새가 갑자기 날 때요. 예를 들어서 달콤한 냄새나 암모니아 냄새가 날 때는 당뇨나 신장 질환의 신호일 수 있어요. 둘째,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전혀 줄어들지 않을 때요. 특히 한쪽 부위에서만 심한 냄새가 날 때는 피부 질환이 있을 수 있어요. 셋째, 냄새와 함께 다른 증상이 있을 때요. 가려움, 발진, 염증 같은 게 함께 있으면 피부과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약물 복용 중인 분들 주의사항. 혈압약, 당뇨약, 우울증 약 등을 드시는 분들은 약물 부작용으로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보세요. 식습관이 너무 불규칙한 경우, 식사를 자주 거르거나 영양 불균형이 심한 경우에도 체취가 심해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영양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5부 실전 팁과 마무리. 마지막으로 실제 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천연 탈취제. 베이킹소다와 레몬을 활용해보세요. 베이킹소다 한 큰술에 레몬즙 몇 방울을 떨어뜨리면 천연 탈취제가 돼요. 이걸 신발장이나 옷장에 놓아두시면 냄새 제거에 도움이 돼요. 옷냄새 제거 팁. 세탁할 때 백식초를 조금 넣어보세요. 컵 반 정도 넣으면 냄새도 제거되고 옷도 더 깨끗해져요. 식초 냄새는 헹굼 과정에서 다 없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응급 상황 대처법. 갑자기 냄새가 날 때는 젖은 물티슈로 목 뒤, 겨드랑이를 닦아주세요. 그리고 휴대용 탈취 스프레이를 가지고 다니시는 것도 좋아요. 가족들과의 소통. 때로는 본인은 모르는데 가족들이 냄새를 느낄 수 있어요. 서로 상처받지 않게 대화하는 것도 중요해요. 요즘 나 냄새 나니? 하고 편하게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꾸준함이 핵심.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면 소용없어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신경 써주세요. 특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계절이 바뀔 때마다 관리 방법도 조금씩 바꿔주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마지막 당부 말씀. 노인 냄새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예요. 중요한 건 이걸 현명하게 관리하는 거죠.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노인 냄새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해결되셨기를 바라요. 특히 계절별로 다르게 관리해야 한다는 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셨을 텐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되셨을 거예요. 댓글로 가장 힘든 계절은 언제인가요? 또는 이런 방법도 효과 있어요 라고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가족 중에 이런 고민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하고 상쾌한 생활 만들어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생활에 도움되는 건강 정보 계속 가져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